안녕하세요. 차 교수와 문제풀이 벌써 15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질량 중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질량 중심은 언제 도입하게 되느냐면 여러 물체를 다룰 때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물체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렇게 4개의 물체가 있다고 하겠어요. 질량 M1, M2, M3, M4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기술을 하려고 하는 물체가 요 3개다. M1, M2, M3 요 3개다라고 할 때 요 3개의 물체들의 모임을 개다,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개가 M1, M2, M3라고 지금 내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M1, M2, M3를 내가 개로 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물체들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을 해서 이 물체들이 앞으로 그 위치 벡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구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기준계를 정했죠. 원점에서부터 그 물체까지 이제 가리키는 벡터가 위치 벡터죠. 이것을 운동 방정식으로 구합니다. 이때 이 R1, R2, R3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고 걔 바깥에 있는 M4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관심의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정했을 때 물체와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란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어떤 물체가 어떤 물체에 대해서 내 힘을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이런 힘을 내력과 외력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때 내력이란 어떤 것이냐면 개에 속한 물체들 사이에 작용한 힘을 내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물체들이 있고 M1, M2, M3를 우리 개로 정했죠. 개에 속한 물체는 M1, M2, M3입니다. 그러면 이때 힘들, 이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 우리 힘을 얘기할 때는 F12, F21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F12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가 1에 작용하는 힘 그랬죠. F21은 1이 2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6개의 힘을 쓰면 F12, F21, F13, F31 그리고 F23, F32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이 내력이다.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이 내력을 다 합하면 항상 0이 됩니다. 그러면 외력이란 무엇이냐면 이렇게 물체가 개로 되어 있을 때 그 개에 속한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물체의 원인이 개 밖에 있는 물체일 때 힘은 반드시 어떤 물체가 작용해야 된다 그랬죠. 그 물체가 개에 속해 있지 않을 때 그때를 외력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힘이겠습니까? M4가 M1, M2, M3에 작용하는 힘 이것이 바로 외력이라고 하겠죠. 이 외력은 우리 그 힘의 원인이 되는 물체는 우리가 모르니까 힘을 표시할 때 어떻게 하냐면 F1, F14, 우리는 지금 F4가 외력의 원인인 걸 알았죠. 그래서 F14, F24, F34가 외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걔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위치 벡터를 구하려고 하는 물체가 무엇으로 정하냐에 따라서 어떤 힘이 내력이 되기도 하고 외력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 물체가 운동할 때를 보겠습니다. 세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려면 그 세 물체가 이렇게 개가 있으면 R1, R2, R3가 이제 위치 벡터고 이 물체들이 이제 속도가 있겠죠. 이렇게 막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물체들한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물체 하나마다 정하죠. 그래서 운동 방정식은 물체마다 하나씩 정한다. 여기는 지금 물체가 3개가 있으니까 운동 방정식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3개가 되는데 그 3개의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F1은 M1에 작용하는 외력을 다 합한 걸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소문자로 된 F12와 F23는 이건 내력이 되겠어요. 그리고 첫 번째 물체에 대한 것이니까 M1 dt 제곱분의 d 제곱 R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이제 M2, M3의 전부 이런 걸 이제 세울 수가 있는데 우리 이거 세 물체니까 이렇게 세웠지만 물체가 만약에 n개인데 그 중에서 i번째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i번째 작용하는 외력 더하기 내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Fij 하고서 j가 거기에 속한 모든 물체를 다 더한 게 되겠죠. 그게 mi dt 제곱분의 d 제곱 i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여기에 대문자로 쓴 F1, F2, F3는 이건 외력이고
소문자로 쓴 FIJ는 내력이다. 그래서 첨자가 하나 붙어 있으면 외력이고 두 개 붙어 있으면 내력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물체의 운동의 운동 방정식을 내가 지금 풀려고 여기다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그랬더니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됐고,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M3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F1은 R1의 함수다라고 하는 것은 M1이 움직이면 M1이 받는 힘도 바뀌겠죠. 그래서 F1은 R1의 함수가 되겠어요. 근데 F1, 2는 R1과 R2 모두의 함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F2가 움직여도 F1, 2가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내력은 두 물체의 좌표에 의존하고 외력은 한 물체의 좌표에만 의존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1번식을 푼다고 하면 1번식을 푸는 이제 목표가 뭡니까? 우리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 종속 변수를 푸는 거죠. 그래서 종속 변수는 여기서는 R1입니다. 근데 R1을 풀려고 했더니 힘의 R2와 R3를 알아야지 힘을 구할 수가 있죠. R2와 R3는 어디서 구합니까? 2식에서 구하죠. R2는 2식에서 구하고 R3는 3식에서 구하죠. 이것처럼 R1을 구하려면 1식만 풀어서는 안 되고 2식과 3식을 같이 풀어야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연립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연립 미분 방정식은 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물리에서 풀기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끙끙거리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 가지고 문제를 풀기가 쉽게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물체를 다룰 때 새로운 물리량으로 무엇을 도입하면 좋냐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질량 중심 그리고 선운동량을 도입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운동량을 도입하게 되는데, 오늘은 또는 오늘과 다음번에 질량 중심에서는 선운동량 말고 질량 중심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량 중심을 어떻게 도입하게 됐느냐? 세 물체 운동에서 이렇게 세 물체 운동 방식이 이렇게 있죠. 만약에 내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해보겠어요. 내력이 작용하지 않아서 이 힘들이 쫙 없다면, 외력만 작용한다면 우리 R1을 구하려면 R2 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R1, 자, 힘이 R1에만 의존하죠. 그래서 1번식을 풀려면 미분 방정식이 3개인데 1식을 풀 때는 1식만 풀면 됩니다. R1을 구할 때는. 그 다음에 R2를 구할 때는 2식만 풀면 되고, R3를 구할 때는 3식만 풀면 되죠. 그래서 내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여기 식이 3개를 써놨지만 이 식 3개가 아무런 관련이 없죠. 이런 것은 세 물체 운동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건 그냥 한 물체 운동이 지금 3개 있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무엇을 봤습니까? 아까 무슨 말을 했냐면 내력의 합은 0이다, 이런 말을 했죠. 한번 내력을 보겠습니다. 여기 F1, 2에 있는데 다른 쪽에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면 F21도 포함되어 있죠. F1, 2가 뭡니까? 2가 1에 작용하는 힘. F21이 뭡니까? 1이 2에 작용하는 힘이죠. 이렇게 작용한 원인과 대상을 바꾼 힘을 뭐라고 부릅니까? 반작용이라고 부르죠. 이 작용과 반작용은 어떻습니까?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이 두 힘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식에 있지만 여기에 F13는 보면 다른데 꼭 뭐가 있습니까? F31이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도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리고 F23가 있으면 다른데 또 F32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더했는데, 그런데 이제 내력은 다 없어졌죠. 그래서 내력을 더하면 항상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바로 이 성질이 아까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하면 문제가 간단해지는 돌파구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돌파구가 되는 힌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내력을 다 더하니까 0이 됐죠. 그래서 한번 여기 이 세 식이 있는데 이 세 식을 다 더해 보겠습니다. 이 세 식을 다 더하면 좌변은 뭐가 되겠어요? 좌변은 그냥 F1, F2, F3가 되죠. 그래서 이건 외력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자, 우변을 다 더했습니다. 우변을 다 더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걸 갖다가 우리 M1, M2, M3를 dt제곱분의 d제곱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바로 이런 항이 나오는데, 이게 새로운 물리량을 정의하는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보겠어요. 그러면 우리 F1, F2 더하기 F3는 요건 그냥 외력의 합 F다, 라지 F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 어떻게 놓을 수가 있냐면
MRCM, CM이 바로 질량 중심 좌표입니다. 라지 M은 총 질량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총 질량을 M1 더하기 M2 더하기 M3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질량, 그러면 이 세 개만 있을 때는 M1 더하기 M2 더하기 M3지만, 이제 N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히 더하기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질량 중심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질량 중심은 아까 이 우변에 있는 항을 총 질량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합니다. 세 물체만 있으면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 N 물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I에서 N까지 MI, RI를 더한 다음에 총질량으로 나누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질량 중심을 도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질량 중심 DT제곱분의 D제곱에 있는 것을 M 곱하기 질량 중심으로 이렇게 쓸 것 같으면 맨 위에 있는 식이 어떻게 써지냐면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F는 이건 외력의 합이죠. 외력의 합은 총 질량 곱하기 DT제곱분의 D제곱 RCM이다.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한 물체의 뉴턴의 운동방정식과 똑같죠. 그럼 어떤 거냐? 그 물체는 어떤 물체냐면 여러 물체가 있을 때 그 여러 물체의 질량을 모두 합한 질량이 위치가 어디 있어요? 바로 질량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힘은 어떤 힘을 받아요? 모든 물체가 받는 힘을 다 더하는 것인데, 내력은 다 더하면 그냥 0이 되니까 그 힘은 무엇과 같겠습니까? 외력의 합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력은 알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내력의 합과 외력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외력의 합과 같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여러 물체를 다룰 때 질량 중심을 도입하면 여러 물체의 질량 중심은 마치 한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단한 예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불꽃 놀이를 할 것 같으면 불꽃이 터지지 않으면 이런 포물선을 간다고 할 때 터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가는데, 이때 터지고 나서 불꽃이 움직이죠. 그때 불꽃의 질량 중심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터지기 전에 움직인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량 중심을 어떻게 계산할까? 우리가 질량 중심을 정의했는데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벡터식으로 표현되어 있었죠. 벡터식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추상적이라고 했죠. 반드시 기준계를 정해서 그것을 그 기준계에서 좌표계를 정해서 대표해야지 숫자로 계산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질량 중심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총 질량을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질량 중심도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질량 중심의 성분, 우리 기준계를 하나 딱 정하고서 X 성분, Y 성분, Z 성분을 쓰면 이 벡터식에서 X 성분, Y 성분, Z 성분이 그대로 성립하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질량 중심의 X좌표는 라지 M분의 하고서 M1, X1 더하기 M2, X2 더하기 M3, X3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Y성분도 마찬가지, Z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M개가 있다면 바로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간단한 예를 한번 보겠어요. 자, 질량들이 점으로 된 질량들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세 개의 질량 중심을 구하라. 자, 여기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 질량 중심이 면 위에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X좌표하고 Y좌표만 구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세 개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질량이 하나는 M이고 3M이고 5M인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 질량은 요거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봤더니 얼마입니까? 9M입니다. 그리고 X좌표는, 자, 이거 X좌표하고 Y좌표는 질량 중심의 X좌표와 Y좌표는 이걸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X좌표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9M분의 하고서 X좌표, 첫 번째 게 1이죠. 1 곱하기 M.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좌표가 3이죠. 3 곱하기 3M.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좌표가 7이죠. 그래서 7 곱하기 5M 할 것 같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9M분의 45M이니까 나누니까 5가 됐죠. Y좌표도 그런 식으로 구하니까 2가 됐습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 저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외력을 받으면서 마음대로 움직이더라도 질량 중심은 이 식에 의해서 그 외력을 받는 총 질량이 질량 중심에 있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물체들이 점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크기를 갖고 있고 그 안에 질량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연속적으로 질량이 분포되어 있을 때는 우리 질량 중심을 어떻게 구할까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연속으로 질량이 분포되어 있을 때는 그 질량 분포를 표현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선 위에 막대기처럼 선 위에 질량이 분포되어 있으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밀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총 질량을 그 막대의 길이로 나눈 것이 바로 선밀도입니다. 근데 이 질량이 면 위에 분포되어 있으면 면 밀도라고 하고 면 밀도는 그리스 문자 시그마로 보통 나타나는데 이건 총 질량을 그 면의 넓이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피에 분포되어 있으면 그 부피 밀도는 로라는 글자로 표시하는데 총 질량을 그 부피로 나눈 거.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근데 균일하지 않게 분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눴을 때는 이런 밀도는 평균 밀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아주 작은 선에 분포되어 있으면 선 중에서 아주 작은 길이를 생각합니다. dx가 미분입니다. 아주 작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밀도가 바뀔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바뀌겠죠. 그래서 dx라는 길이에 포함된 질량이 dm이면 dx분의 dm이 그 부분에서의 선밀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선밀도가 위치에 따라서 변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dx라는 부분의 질량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dm은 람다 d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 위에서 균일하지 않게 분포되어 있다면 시그마는 ds분의 dm, ds는 작은 넓이입니다. 그래서 dm은 시그마 곱하기 ds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로는 dv분의 dm, dv는 이제 작은 부피입니다. 그래서 dm은 로 곱하기 dv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 질량 중심을 표현하는 식은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질점들의 모임의 경우에는 이렇게 모임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 i번째 질량 mi까지의 거리가 ri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그걸 아까 정의했었죠. 근데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작게 잘라서 작은 부피 dv에 그때 거기까지의 거리가 r이라고 한다면 r이 이제 달라지겠죠. 그 부분의 밀도가 로 r이면 로 r을 dv로 곱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부분의 질량이죠. 이게 바로 질점의 질량과 같이 이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질량 중심을 총 질량은 이렇게 표시하고 mi를 다 더하고 그랬을 때 우리 연속적인 경우에는 불연속적인 걸 더한 걸 뭐로 표시할 수 있어요? 적분으로 표시할 수 있죠. dm에 대한 적분이니까 dm이 바로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로 dv니까 로 dv를 부피에 대해서 적분하면 총질량이 나오고, 질량 중심은 어떻습니까? 질량 중심은 m분의 1하고 시그마 mi/ri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더하는데 적분을 하는데 m분의 1하고 적분 dm 하고서 ri 대신에 r을 쓰면 되겠죠. 근데 dm이 로 dv니까 로 dv 곱하기 r 이렇게 표시해서 적분으로 질량 중심을 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벡터식이니까 우리 성분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질량이 연속적으로 분포된 물체의 경우에 질량 중심 계산할 때는 우리 총 질량 이렇게 된 거 이걸 적분으로 이렇게 표시했고, 그다음에 질량 중심 이렇게 표현된 거 이걸 적분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분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량 중심을 성분으로 이렇게 표시됐었죠. 이걸 그대로 표시하면 네, 여기 적분에서도 그대로 n분의 1 하고서 dmx가 되는데 그게 바로 dv 로 x, 그 다음에 ycm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포된 경우에 연속적으로 분포된 경우에도 예제 하나를 간단히 취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L이고 선밀도가 람다는 A 더하기 BX. 그래서 X가 커질수록 선밀도가 점점 커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때 질량 중심을 구하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막대가 있다면 여기서 X하고 DX 부분 사이, DX, 요 부분의 질량이 DM이라고 한다면 그 DM은 뭐겠습니까? 람다 DX였죠. 여기다가 A 더하기 BX가 람다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질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로 그거 적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A 더하기 BX를 DX로 적분하면 네, 이렇게 AL 더하기 2분의 1 BL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질량 중심 구할 때 좌표 하나만 구하면 되겠죠. 1차원이니까. 그래서 XCM은 여기에 A 더하기 BX, DX 한 다음에 X를 하나 더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적분하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AX 더하기 BX 제곱을 적분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AX를 적분하면 2분의 1 AX 제곱, 그 다음에 BX 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1 BX 제곱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적분 구간을 대입할 것 같으면 이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M 구한 것과 같이 대입하면 우리 질량 중심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XCM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질점으로 된 경우와 연속적인 질량이 연속적으로 분포된 두 경우를 이제 정의를 하고 간단하게 계산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런 질량 중심 계산은 좀 이렇게 좀 약간 복잡한 경우도 어떻게 간단한 방법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을 다음 시간에, 다음 문제풀이 시간에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번 광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댓글에 여러분이 원하는 문제풀이가 있으면 올려주기 바랍니다. 벌써 15번이 되니까 이제 소재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소재를 좀 댓글에 달아주기를 원하면서 자, 여기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